공무원, 소방,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상크리저스입니다. 공무원, 소방, 수험생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문법 출제 포인트가 이전에 비해서 지역적인 포인트가 잘 안 나온다고 보통 많이 알고 계세요. 맞는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역적인 포인트가 잘 안 나오니까 지역적인 문법 포인트는 봐야 하는지 안 봐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우선 문법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.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를 보면은 그 양이 많은데 실제 문법은 우리가 소방 같은 경우는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,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옵니다. 그럼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16개 이내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. 그럼 여기서 공무원과 소방 수험생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지역적인 포인트를 안 봐도 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저는 이렇게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우리가 어떤 게 지역적인지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기출 포인트에서 중요한 포인트도 있을 거고, 실제 기출 포인트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아직 기출은 안 되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, 또 기출은 아직 출제가 안 되었지만 거기서도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게 아마 수험생들이 나누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기출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안 봐야 하는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, 우선 물론 여러분들이 기출 문법 포인트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 우선 위주로 봐야죠. 그건 상당히 중요하죠. 그런데 보통 공무원과 서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문법 이론서든 문법 포인트 교재든 그 교재들을 만든 강사님들이 그 단원별로 그러한 포인트를 모아놓은 이유는 거의 다 기출에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그런 목차별로 그리고 그런 포인트 모아놓은 거죠. 그래서 일단은 기출은 중요합니다.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외워야 하는 거는 중요해요. 그런데 기출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포인트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어쨌든 영어 문법도 한 문제당 5점입니다. 여러분들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여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면 굳이 지역적인 문법 포인트를 안 볼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우선순위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셔야죠. 그리고 문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 공부할 때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춘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면서 가면 두꺼운 기본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.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기본서 또는 기초 문법 교재들은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보다 더 중요한, 더 문제에서 더 많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어법과 구문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모르시면은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 문서, 또 끊어있기 구문이 제대로 연습이 안 돼가지고 독해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고 감독해로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. 그리고 문법은 일단 기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년 동안 문법을 공부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면은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, 또한 문법 문제를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서 문법에 4문제 나온다 할게요. 그러면 그 문제들은 다 맞춰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, 시중에 있는 기출 포인트에서 전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. 또 두 번째, 설령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법 포인트 나온다고 할게요.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양들은 소거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. 충분히. 그래서 저는 어휘랑 문법은 순수하게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맞춰야 돼요.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이라는 게 단순 암기도 있지만 응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동사 인조이는 동명사 목적어 취한다. 이런 건 단순 암기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사 구문의 태, 아니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의 유무, 여러 가지 문법들은 또 응용까지 요구하기도 해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출 문법 포인트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법 이론서든 포인트 교재든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보시는 거예요.
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. 두 번째, 문법 포인트를 보실 때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해주세요. 그런데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혔다. 그러면 나머지 지역적인 포인트는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거기서 출제가 된다고 할 때 안 봐서 굳이 틀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 포인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. 왜냐면 실제 기출을 분석해보면요, 지역적인 포인트 쪼쪼쪼 나오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지역적인 포인트를 안 봐서는 안 돼요.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. 선생님, 기출 문법 포인트 말고 다른 문법 포인트,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? 자,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론서 또는 포인트 교재 위주로 일단 집중적으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, 그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포인트 안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도 봐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기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배 기출을 풀다 보면은 당연히 포인트 교재나 문법 이론에서 빠진 약간 좀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을 단권화 시켜가지고 추가하면 됩니다.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, 기출 문법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하다. 그래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자. 두 번째, 그 중요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암기했으면 기출에서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보자. 세 번째, 기출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출, 나중에 영어 연도배 기출을 풀면서 이제 빠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포인트 교재에 보완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휘랑 문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틀려서는 안 돼요. 어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이 만약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, 그러면 그 단어는 상당히 지역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해석으로, 문맥으로 여러분이 풀 수도 있고요. 두 번째, 설마 여러분들이 보기양이 있는 단어도 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. 소법을 풀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법과 어휘랑 생활영어 10문제는 여러분이 다 맞추셔야 합니다. 어휘 쪽은 틀리고, 문법 쪽은 틀리고, 생활영어 쪽은 틀리고, 독해 쪽은 틀리면은 학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은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